워런 버핏 449조 원 역대급 현금 비중을 확보했습니다. 버핏의 현금화는 빠른 적은 있었지만 틀린 적은 없었다라는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버핏의 급격한 현금화의 이유, 애플과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은 항상 위기 전 현금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버핏의 현금 비중입니다. 22년도 후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특히나 이 구간 2024년 올해 2분기, 3분기 지금까지 유례 없던 주식 매각 그리고 현금화 속도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특히 3분기에만 67조 원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현금을 확보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버핏은 가치 투자자죠. 비싸면 팔아요. 그러면 위기가 오고 나서 저가에 다시 사려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다분해 보이는데, 자, 먼저 나스닥 추세를 보면, 자, 쌍봉에서 하락 패턴을 만들면서 변곡점에 도달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버핏이 현금화를 한 이유, 그리고 이 주가의 하락, 이런 조정을 워런 버핏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버핏이 사상 최초로 3,200억 달러 현금성 자산 돌파합니다. 과거 현금성 자산 등락에 따라서 사고판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맞았을까? 현금 비중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 돈을 쓴 거죠. 주식을 산 겁니다. 이런 구간에 돈을 써서 주식을 샀다. 주가는 올랐죠. 이 구간에서 계속 현금을 늘려갑니다. 이 고점 구간부터 계속 주식을 판 거죠. 이 부분까지 계속 현금을 늘려갔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확 줄어들죠. 이때입니다. 여기서 돈을 써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이때가 닷컴 버블이 종료되고 증시가 최저점을 만들던 시기였죠. 버핏은 항상 이런 시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때 최저점 매수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현금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현금이 줄죠. 여기서 또 하락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이 구간, 이 하락 구간에서 또 급격한 매수.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도 현금 비중은 상당히 높았었고요. 많이 안 썼죠, 돈을. 그리고 나서 의미 있게 주식을 매입한 현금을 쓴 구간은 바로 2022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장, 이 구간에서 돈을 많이 썼어요. 즉 주식을 많이 샀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돌아 나오면서부터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현금을 엄청나게 비축하기 시작했다. 자, 어떤가요? 대략적인 느낌은 명확한 가치 투자 성향 보여지죠? 즉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형태다. 자, 그러면 버핏 빠른 적은 있어도 틀린 적은 없다. 이거를 증시 고점 구간에 현금 비중이 어땠는지만 놓고 한번 볼게요. 증시 고점 현금 비중은 적었습니다. 현금 비중을 일대 늘린 건 아니었지만 이미 여기서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들고 있던 시점이었고 하락장에서 팔기 시작한다. 현금 확보.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샀죠. 여기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고점 현금 비중이 어쨌든 높은 수준이었다. 2011년도 현금을 늘려가던 시점, 그리고 2015년도 현금을 늘려가던 시점, 2018년도 이때 역시 현금 비중은 높은 시점이었고,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되던 비교적 최근 21년 말 22년 초 이때도 현금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대규모로 돈을 써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과연 지금 또한 버핏이 이렇게 돈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폭락장을 대비해서일까요?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버핏의 투자 형태를 보면 100% 맞추진 못합니다. 위기 직전 현금을 이렇게 확 늘리는 이런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투자의 방향성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이 이미 높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추세가 발견된다. 즉 버핏의 투자 형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추세를 다 먹는 게 아니라 안전마진으로 손실 가능성을 줄인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질 때 파는 거죠. 자, 이번에 애플과 주식을 대거 판 그 이유를 보기 전에 버핏의 가치 투자 형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업의 성장, 그리고 주가입니다. 코스톨라니의 궤적, 이런 구간 기업 분석을 통해서 투자할 기업을 찾아요. 그리고 평균 아래로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는 구간, 이럴 때 싸게 산다. 기다렸다 사는 거죠. 자, 이런 구간이 2015년 버핏이 애플을 처음 사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홀딩 구간, 이후 계속 애플을 매도하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이겠죠.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실적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이뤄 나가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매도에 적깁니다. 버핏의 가치 투자 방식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이런 구간이 되겠죠. 내려가기 전에 비싸진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한다. 그게 버핏의 투자 방식이다. 버핏의 제1 목적은 최고점 매도가 아니에요. 주가의 최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추세를 길게 먹는 것도 좋지만 최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즉 손실 보지 않는 투자다. 이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 과연 맞는 걸까? 이거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로 나타납니다. 2000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는 무려 1560% 수익을 냈다. S&P 500의 해당 기간 수익률이 500에서 600%임을 감안하면 훨씬 시장을 이긴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버핏은 왜 애플을 계속 팔고 있을까? 본격적으로 워런 버핏이 현금화 속도를 늘려가는 그 시점은 올해 들어서예요. 올해 초반 그리고 특히 2, 3분기. 그 구간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의 증시 피크, 최고점이 나온 이 정고점 부근에 주가가 도달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버핏의 급격한 현금화가 시작됐다. 역대급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3분기에만 67조 원이 늘어났어요. 애플을 또 팔았다. 보유량,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25%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또한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또한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증시의 고평가, 이 부분이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에게는 현금성 자산을 늘려가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금 비중에서. 채권 투자로 인한 안정적 수익을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 플러스 안정적 채권 이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버핏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워런 버핏이 2015년부터 애플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 39달러에서 현재 222달러까지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사 모았기 때문에 무조건 5배를 벌었다는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애플의 성장 주기, 홀딩 구간을 거치면서 꽤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팔았다. 물론 이게 이 위치인지 어느 위치인지 애플 성장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분기에 걸쳐서 버핏이 애플을 조금만 더 판다면 애플 주식은 아예 비중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애플 성장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버블 국면이기 때문에 비싸서 판 것인가? 이번에 애플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은 잘 났습니다. 분명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 매출, 성장에 대한 예측이 다소 보수적이었다. 낮았다라는 거죠. 시장 예측에 부합하지 않았다. 즉 지금 성장성은 다소 주춤한 상태, 특히 스마트폰. 서비스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스마트폰은 다소 주춤한 그런 형태였다. AA 버블 부담 그리고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나타나는 가치 투자자로서의 투자처 부재, 이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실제 어느 정도 비싼가 보면 선행 PER입니다. 과거 5년 평균 선행 PER 약 26배, 현재는 30배다. 5년 평균보다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과거 고점들에 비해서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인 버핏으로서는 이런 구간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핏의 현금화. 분명히 AI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가치 투자 형태라기보다는 현재 미국 증시는 추세 투자, 모멘텀 투자가 더 어울리는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버핏은 엔비디아도 매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버핏의 제일 투자처였던 애플이 현재 고밸류 구간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버핏은 AI에 추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리스크 최소화가 버핏의 제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부가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대선 변동성, 증세에 대한 얘기가 있죠. 증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대선 변동성을 피할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채권 투자 자체도 현재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현금을 늘려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과거 현금 비중이 많이 올라갔던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심각한 조정이나 저평가 구간에서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즉 비싼 구간에 팔았다면
저평가 구간에 다시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 팔았다면 다시 이런 구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도, 현금화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는 점에서는 뭔가 은퇴를 준비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사지 않았던 버핏의 투자 방식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무조건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 위기 후에 심각한 조정이 나온 후에 싸지면 분명히 현금 비중은 다시 줄어드는 구간은 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런 버핏의 현금화는 빠를지언정 틀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파동 1, 2, 3, 4, 5파 하나의 파동이 끝나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리고 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코스피에는 분명 호재인데, 자, 그러면 버핏이라면 코스피를 샀을까? 코스피는 현재 미증시와 같은 모멘텀 투자 구간이 아니라 버핏에게 어울리는 가치 투자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라면 버핏은 살 수 있는 구간이었다. 물론 버핏이 코스피를 살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형태 자체가 차트상 바닥 구간, 살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란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현재 0.9배 부근, 분명히 싼 구간이다. 정확히 하자면 0.89배인데 0.9배 이하는 코스피 저가 매수 매우 좋은 기회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 코스피를 본다면 투자 매력도는 분명히 있다. 제가 만약에 버핏이라면 지금 미증시를 살 것인가 코스피를 살 것인가 흑백 논리로 따지자면 코스피를 고를 것 같아요. 이게 버핏에게는 더 어울리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버핏의 이러한 투자 형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생각해보고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